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8급 간호직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간호관리학에서 나왔던 이론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 일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간호직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간호관리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역사회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를 꼭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비법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그 과목에서 중복되는 용어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중복되지 않은 용어가 있으면 그거는 또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 개념이나 이론은 항상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과목이 우리가 이미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는 했는데,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 아니셨나요? 네, 사실 우리가 국가고시를 볼 때는 까락이 많은 과목은 의료법규라든지 이런 걸 어려워했지만, 전공 교과목 중에서는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간호관리학하고 지역사회를 가장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특강을 하면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평소 안 쓰는 말을 너무 많이 써. 그런 말을 우리가 쓸 리가 없잖아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죠.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별의별 걸 다 하죠.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이 자율학습, 이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자율학습을 하는데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국가고시가 웬 말이냐라는 시예요, 제목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좀 떠돌아다니는데 퍼트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데 그거예요. 나는 성인인데 성인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예. 나도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아동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분명 여성인데 왜 여성성을 알 수가 없을까? 그리고 나는 분명히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데 지역은 뭔 소리냐, 뭐 이런 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도 간호관리학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지역사회 간호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자면, 간호 현장을 지역사회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부분이 병원에 계신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간호 현장을 지역사회로 옮겼는데,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보시거나 이제 학부 서적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기본 교재를 보시면 지역사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가 나옵니다. 근데 정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병원도 지역사회에 속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인, 아동, 여성에서 병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는 다 거기서 다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병원 세팅 외에 담당해야 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호 현장을 지역사회로 보고, 예, 많이 쓰는 말이죠. 간호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생애 발달 주기. 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 남편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거든요. 거기서 많이 쓰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저희는 그 말보다는 생애 발달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 주기에 따라 다양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 실무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 실무라는 거는 선생님들 다 이제 간호직 공무원이나 또는 뭐 보건진료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보건소 하면 떠오르는 간호사의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예방접종.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주사와 떨어지지를 못하죠. 네, 예방접종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은 지역에 있는 보건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자주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보건소 하면 예방접종이랑 그 산정 나눠 좀 해주거나 산모들 영양제 나눠주는 사업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는. 그런데 그거 외에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건 가정방문도 많이 하고요. 보건교육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캠페인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간호사 일처럼은 안 느껴지는 거죠. 예방접종은 주사를 놓으니까 간호사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뭔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되게 많이 써요. 계획서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글 쓰거나 정리하는 거에 약간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듭니다. 보건소는. 그래서 이제 간호 실무라는 게 꼭 주사를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맞는 직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지역사회에서 건강 증진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받아서 간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아프기 전에 미리 하거나 아니면 이미 아팠던 사람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건교육이 생각보다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나 의사들은 보건교육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교육을 시킬 권한이 있지만 보건소에는 꼭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료인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직 공무원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셔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분들이 또 시험을 보셔서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또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대학마다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사라는 걸 개설을 하죠. 그래서 보건교육사가 1급, 2급, 3급을 줘서 그 보건교육사 과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건교육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간호학과 졸업하시게 되면 보건교육사까지 같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련 법령 이거에 또 이제 한번 겸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만나면서 역학하고 법령하실 때 왜 이게 안 외워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할까요? 꼭 봐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봐야 돼요. 생각보다 빈도가 되게 높게 나타나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에 간호관리학과 똑같이 지역사회 간호학은 기존의 교과목이고 내가 배웠지만 되게 생소한 개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이 크게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제가 간호관리학도 그렇고 그 지역사회도 그렇고 챕터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대가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기에 챕터를 비슷하게 해놓으셔야지 진도를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관련 서적은 거의 다 봤거든요. 그래서 간호직 서적을 다 보면 한 8가지 정도로 평가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긴 부분도 있긴 한데 굳이 나누면 한 8영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지역사회 간호 서론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역사회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목표가 뭐고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역사와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고에 대한 걸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간호인데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배우신 기억이 있으시죠? 머릿속에. 1차 의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병원? 네? 예방? 네. 그러니까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떠오르시는 게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아니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네, 그렇게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1차 의료 하면은 보통 예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의료를 얘기할 때 보통 1차는 예방적 차원이에요. 2차는 그럼 뭘까요? 오, 역시 하나를 잡아드리니까 여러분 막 아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되죠. 3차는요. 재활입니다. 이미 아프신 분들, 뭐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데 보건의료체계는 그럼 1차, 2차, 3차 의료에서 보건소는 사실 다 관여해요. 선생님들 보건소는 1차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 1차는 예방 차원이에요. 그래서 뭐 소금을 줄여 먹읍시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보건교육 하러 다녀요. 1차가 맞아요. 확실하게. 근데 2차는 조기 발견이면 이런 거 있죠. 치매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MMSE DS라고 해서 치매 간이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선생님들이 경당 도시면서. 거기서 치매 의심되는 노인이 있으면 조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진료도 보신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1차 진료를 하셔서 요새는 외래 진료비도 지원해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쪽에 해서 가족한테 통보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해당되겠죠. 2차가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병원들이 허가 신고를 내거나 개원을 할 때 어디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을까요? 보건소예요. 그래서 사실 3차까지도 관련이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미 정신과 질환을 진단을 받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재활, 그 다음에 당뇨 관리는 합병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합병증에 대한 관리도 어디서 하냐면 보건소에서 우선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영역은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 간호 과정 그러면 사전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거는 우리가 학부 다닐 때 워낙 숙제로 많이 했었죠. 케이스 스터디 하느라고 맨날 해서 잘 하지는 못해도 이거 순서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는 조금 틀려요. 선생님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실습을 하거나 아동 실습을 하거나 여성 실습을 하거나 정신 실습을 하면 간호진단은 난다의 간호진단을 따릅니다. 그거는 미국 간호사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죠.
그런데 지역사회는 그런가요? 정확하게 그게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안 그런 것 같죠? 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오마 진단 체계를 따라가요.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마 진단 체계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분류해 놓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정 진단 계획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는 그 대상자만을 사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사정을 합니다.